영상 촬영하기 시작 전에 제가 이 말부터 또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나라에는 학자들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머리만 텅텅 비가지고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고조선이 어디 있니, 뭐 사만이 어디 있니, 삼국이 어디 있니, 고려가 어디 있니, 뭐 조선이 어디 있니, 뭐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죠. 근세 조선조차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가짜 역사를 떠벌리고 다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나라에 좀 이상한 지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숨기고자 하는 무슨 세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다 척결을 해야 돼요. 태조 이성계께서 홍건난 때 주원장을 참수시킨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야 현재 이 나라의 발전과 미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라는 게 뭔가요? 그 나라의 정신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현대사회는 각 나라마다 다 웬만큼 다 발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정신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문화가 이제 발달한 민족만이 앞으로 이제 살아남을 거예요. 왜? 그만큼 자신의 문화와 자긍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정신문화를 현재 깔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의 민족이 살아남지는 못해요. 정신이 비패한 나라는 결국은 망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육 같은 거 시키지 않겠습니까? 자식들한테. 그러면 뭐부터 가르치나요? 아,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보통 그걸 강조하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해먹었고 이 정도 벼슬을 했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야, 이렇게 해가 아이들이 장심을 갖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집안은 거지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누구한테 지배받은 민족이야, 우리 집안은 누구한테 학대받고 살은 그런 가족이야, 우리 집안은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 이러면 정신문화가 상승하겠나요? 이렇게 역사 왜곡은 그 나라의 민족성과 정신문화를 갉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망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나라에 분명히 무슨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를 못 찾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땅을 축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일제시대나 그 이전에 대륙이 이제 망하면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그 작자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상류층에 있으면서 뭔가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자들 다 색출해가지고 잠수시켜야 돼요. 자, 여기 현재 형무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1398년 7월 2일에 이 날짜가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신 날이 맞는가? 아니면은 보통 우리 태조 이성계를 검색을 하면 1408년에 6월 27일, 음력으로는 5월 24일이죠. 이때 이제 돌아가신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홍무제일에 검색을 하면 본명은 주원장이다, 홍건난을 일으킨 이분이 1398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또 따져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 태조실록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태조 7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무제가 1398년 7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연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7월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윤 5월이라고 되어 있죠.
뭐 윤월이라 그러면은 뭐 음력을 이제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바로 여기 태조 7년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5월 달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 윤, 5월이라고 하니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의 변찬사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태조 이성계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자, 현재 기록은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2일 갑차 첫 번째 기사입니다. 1398년으로 되어 있죠. 홍무 31년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조 고황제 이제 부음의 일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일에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시다라고 하니까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이성계께서 이때 이제 돌아가셨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해석한 내용을 보면 명나라 태조 고황제 또 명나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원문에는 명나라는 말이 없어요. 현재 문장에서는 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명이라는 단어는 여기 아래쪽에 나오죠. 대명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해석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대명의 예부의 을에 관한 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는 또 없는 또 명나라를 또 추가해가지고 이 태조 고황제가 주원장을 또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명나라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이 태조 고황제는 주원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이때 1398년에 주원장이 또 사망했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08년도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하다. 요런 내용은 바로 이게 또 이성계가 사망한 내용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사학께서 교묘하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이 연대를 숨기기 위해서 교묘하게 번역 해석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의 기록은 1398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것은 태조실록의 내용이죠. 태조실록의 내용이기 때문에 태조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지 우리가 홍건난을 일으킨 주원장의 기록이 적혀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명나라 태조 고황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분이 주원장이면 이거는 태조실록의 내용이 아니고 주원장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는 1398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연대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정실록이죠. 1399년 1년 후로 이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연왕 나오고 태조 고황제 나오고 자, 여기 세황제라는 사람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앞전의 내용으로 태조 고황제가 이성계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왕은 이방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황제는 조선의 제2대 황제 건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석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전의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1398년에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분은 이성계가 되죠. 자,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기록을 보면 연왕 이방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 지내려고 세황제 인도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로 따지면 제2차 왕자의 난이 곧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왕자의 난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방원의 시대가 열린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392년 태조 1년 조선을 건국한 후 만으로 6년이 지난 1398년 태조 7년 음력 8월 26일 왕위 계승 문제로 둘러싸고 난이 일어났다. 자, 여기 연대를 보여주죠. 1398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태조 7년이라고 돼 있죠. 자, 태조 7년이라고 그러면 바로 요 연대가 됐습니다. 홍무제가 이 돌아가신 날이 이게 1398년이 되는 거예요. 자, 태조실록의 내용으로 이리 돌아와 보면 태조 7년 1398년 무인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인년이 1398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조실록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훗날 태종 이방원과 이방간 등 왕자들이 중심이었다 하여 이를 왕자의 난으로 부르고 2년 후인 1400년 종종 2년에 일어난 난과 구별하여 제1차 왕자의 난이라 한다. 자, 왕자의 난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왕자의 난이 이제 일어나려고 이제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방원이 주도하였다 하여 방언의 난은 혹은 태종 정사 무인년에 발생한 사직을 안정시키는 행위라 하여 무인정사라 하기도 하고 정도전이 일으켰다고 하여 정도전의 난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400년도 이후에 또 난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보통 조선의 2차 왕자 난이라고 이제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1400년도 이전에 또 난이 또 나타났는데 그거는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이라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종실록 내용을 보면 이게 1399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왕은 이방원이죠. 태조 고황제 이성에는 이때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셨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왕 이방원이 새 황제 성에 이제 들어오도록 이제 허락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난징이 되는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 연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에게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는 양주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의 묘가 있는 곳은 조선왕조 실록을 내용으로 보면 양주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 여기 서울, 여기가 아니에요. 이 난징에 있는 이 경복궁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단기에 이제 성에 들어가도록 이제 허락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겠다. 유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황제 곁에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여기 이 사람들이죠.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간질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이방원을 뭐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 이방원이 그때 난징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이징 북경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 왕자의 난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전에 찍은 영상을 보면은 정도전이 죽은 것이 난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한성부 양야강 양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용을 봅시다. 여기가 광릉 조선의 수도 양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수도 경사 임진남과 강화의 위치 그곳에 다 있다. 그 실록의 방위 기록을 보면 경복궁은 대륙 난징궁이다. 그리고 조선의 수도 양주 광릉이라고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전이 죽었는 것이 바로 양주다. 난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연왕 이방원이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이 난징에 그런데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베이징 북경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전이 되겠죠. 그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현재 기록은 1399년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대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399년 5월 1일로 넘어갑니다. 자, 앞전의 기록은 이거는 3월 달이죠. 3월 1일의 기록이고 그 다음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5월 달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식이 그 물건을 전해받은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 여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이 부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부목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이미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식이 그 물건을 받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정종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태조 이성계가 벌써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태상왕은 다른 인물로 예상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앞전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 보면 1398년에 태조 7년 12월 22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근일에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시다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1398년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현재 1399년 1년 후에 기록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부몰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태상왕이라는 사람은 다른 분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상왕이 나중에 또 돌아가시는데요. 바로 그 기록이 이 기록이 됩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기록은 1408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하시다. 자,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본가는 전주, 호는 이효종,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다. 자, 이자춘과 비처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화가 죽은 연대를 보면 140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시다. 이게 1408년이 되는 거예요. 이화가 죽은 기록의 내용인데 이게 태조 이성계께서 승하신, 돌아가신 날로 현재 변조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태조 이성계의 돌아가신 날을 보면 이게 140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홍무제 주원장이 돌아가셨다는 바로 이 1398년 7월이 되겠습니다. 이게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연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 실록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1398년에 근일에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하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1398년에 태조 이성계께서 승하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1399년 3월달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왕자의 난이 이제 발생하려고 이렇게 기미와 전조가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99년 5월 1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태상왕 이화가 태조 이성계가 사용한 이 황금대를 그의 아들인 정종에게 이제 물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종이 나오죠. 자, 현재 기록은 정종실록의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황금대는 태조 이성계의 의진을 보면 어떤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의 의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의진을 확대해 보면 여기 허리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황금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니까 누군가 잠시 나라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화가 대신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화가 잠시 공백 기간에 태조 이성계의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태조 이성계가 이제 사용한 이 황금대를 이화 태상왕이 정종에게 물려주는 내용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기록이 1399년 5월 1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번에 1400년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종실록 1400년도죠. 6월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조에서 태상왕의 존호를 올렸다. 예조에서 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태상왕의 존호를 올렸다고 하면 이분은 누가 될까요? 이화가 될까요? 태조 이성계가 될까요? 자, 여기서 내용은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태상전하께서 신무하신 작품으로 중외의 군사를 통솔하여 오랜 난리를 팽정했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난리를 팽창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앞전에 태조 이성계께서 벌써 승하를 하셨죠. 자, 현재는 1400년도 기록이기 때문에 1398년에 돌아가셨다면 아마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조 이성계에 이제 존호를 올리는 내용인데 계운 신무 태상왕이라고 이렇게 존호를 지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태조 이성계와 또 다른 인물이 태상왕이 2명이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 기록은 정조실록 1권 정조대왕 행장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황명 태조고황제가 무신년 정월 을해 이래 천지약 위에 올라 지기 원년 연호를 홍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원문에도 황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조고황제라는 이 호가 황명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는 황제를 부르는 말이 태조고황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에 이달은 바로 우리 선대왕이 위문을 선양하여 병난을 평정하시네요. 다리다 하기 때문에 이게 앞전의 내용에 확인됩니다.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태상 전하께서 신무하신 작품으로 중외의 군사를 통솔하여 오랜 나리를 평정했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엄 신무 태상왕은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이성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엄 신무 태상왕이라고 존호를 올려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조 나오죠. 이 조선의 관청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관청 이름이 바로 예조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조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대왕 행장의 내용을 보면 정조대왕이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신 이 무신년 1398년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봉시를 배하라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봉시는 이게 뭐냐 하면은 봉시라는 뜻은 봉을 받들다, 바치다, 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를 지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이 되니까 제를 지내는 거지 우리가 보통 명나라 주원장이 제를 왜 지내나요? 자, 태조고황제가 명나라 건국한 주원장이라면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정조대왕이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왜 남의 나라 황제를 섬기나요? 자신의 조상이기 때문에 바로 봉실했다,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계엄 신무 태상왕이라고 이 존호를 올려주는 내용이 1400년도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럼 태조 이성계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태상왕이라고 하면 이거는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죠. 앞전에 태상왕이라고 설명한 부분하고 다른 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전 1399년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태상왕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는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태상왕은 이화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1399년에 태조 이성계께서 사용한 이 황금대를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가 정종에게 내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내용을 보면 이번에 1400년도로 넘어가지요. 계엄 신무 태상왕이라고 태조 이성계에 존호를 이제 올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1408년도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하다. 바로 이 내용이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가 사망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상왕은 바로 이화가 되는 거죠. 즉 태상왕이 현재 2명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1408년에 돌아가신 분이 현재 태조 이성계로 둔갑된 경우가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의 사망 연대를 보면 이게 140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1408년도는 이화가 죽은 날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398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바로 이 1408년에 이 태상왕이 바로 이화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대를 또 봅시다. 자, 현재는 태종실록 16공 태종 8년 10월 6일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앞전의 내용은 이거는 5월 24일의 내용이 됩니다. 자, 현재는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24일이니까 6월 24일이면 한 달이죠. 7월 24일이면 두 달. 그 다음 8월 24일이면 석 달. 9월 24일이면 넉 달. 10월 24일이면 이제 5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월 6일에 이제 넘어가니까 한 5개월까지는 안 돼도 뭐 4개월 한 반 정도 되는 시기가 흘러간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기록은 태종실록 태종 8년 10월 6일인 것으로 확인되죠. 같은 연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408년도. 자, 이 내용에 보면 의안대군 이화가 죽었다. 대한민국 사학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의안대군 화졸이라고 원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의안대군이라 그러면 바로 이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 군이라 하면 군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태조라는 말이 뭐 묘나 군호라고 이야기하고 정종이란 말이 아니면 태종이란 말이 묘호나 군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조선왕조실록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태종실록 내용이 아닙니까? 태종이 여기 군호를 내려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태상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화가 태상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군호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나라 이 홍무제가 뭐 군호를 내려줬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혀 아닌 경우가 되죠. 그러나 명이 조선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조원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인물이 이성이었기 때문에 군호를 내려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안대군 화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화졸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하다, 서로 응하다, 합치다. 뒤에 합치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군사졸, 집단 무리, 집단을 합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화가 앞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달래기 위해서 애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무리를 합치다, 무리를 달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화졸이라는 뜻은 이 의안대군 이화가 죽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벌써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달래는 내용이 된다. 애도하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합치다, 무리를 합치다, 애도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심부림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종이 누군가 이제 시켜가지고 이화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시호를 양소공이라 내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7 아들이 있는데 이지성, 이숙, 이징, 이담, 이교, 이해, 이점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쌀, 콩, 각 100석을 내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학께서 이 내용에서 이화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화는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1408년도 태종 8년 5월 24일 태성왕이 승하하셨다. 바로 이분이 되는 거예요. 즉 5개월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개월 후에 태종 이방원이 그의 아들들, 그 자식과 그 식구들을 다시 한 번 더 달래는 내용이 됩니다. 애도의 뜻으로 다시 시호를 양소공이라 내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이게 많이 두고 다니는 30년 됐을 거야. 이거 찍으라고 일부러 놔둔 거야. 안 찍고 놔뒀다니까. 이거 기어가 이거. 보기 해랍다 이거. 좋은 옷이라. 우리 차. 반찬. 자, 그렇기 때문에 태조실록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조실록에서 태조가 돌아가신 해, 태조 7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98년 무인년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게 홍무제 우리 주원장이 돌아가신 날 1398년으로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바로 이 연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5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월을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뭐 요런 내용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1일, 2일, 3일, 5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돼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주제 제목만 보면 돼요. 뭐 다른 건 그렇게 살펴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조위성계께서 몸이 아프신 그런 부분과 언제 이제 사망한 부분을 이렇게 딱 도출해가 잡아놓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흥천사 북쪽에 사리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였다. 뭐 요거는 태조위성계가 몸이 아프다 뭐 그런 내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봅니다. 뭐 우박이 내리고 폭풍이 불다 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대장경 목판을 지천사로 운반하는데 군사 2,000명을 동원하였다. 여기 대장경 내용 나오네요. 이것은 이제 운반했는데 병력이 2,000명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뭐 서리가 내리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자, 태조위성계 건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임금이 병환이 나다. 그리고 임금이 건강이 회복되다. 뭐, 요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연대가 언제인가 한번 봅시다. 자, 임금이 병환이 나다. 요거 선택해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연대가 1398년, 저 태조 7년, 이게 5월 달이 되죠. 저 5월 24일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한자가 있는데, 제가 이거 복사해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상이라고 하고 하늘 임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태조 이성계를 의미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태조실록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성계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닌가 부가 나오죠. 아닌가 아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에 미리 뭐 즐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즐기다는 이 뜻이 뭔가요? 그런데 위쪽에 아닌가 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즐겁게 즐기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다가왔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학께서 병이 들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가 임금이 뭐 병환이 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임금이 병환이 나다, 임금이 뭐 건강이 회복되다 뭐 이런 내용 나오죠. 그러면 뭐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이제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달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도 태조위성계께서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사망한 기록을 찾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는 이제 6월달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되죠. 자, 여기다 보면 또 몸이 안 좋은 내용을 또 찾으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쭉 내려가 보면 뭐 태백성이 뭐 낮에 나타났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요동에 사로잡혀 갔던 김성이라는 사람이 연왕의 몽고군 격퇴 소식을 전하다. 자, 여기 연왕 나오지요. 태종 이방원이 몽고를 격퇴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태조실록이잖아요. 태조 이성기의 기록인데 우리가 보통 명나라 주원장의 그 후손이 영락제의 기록이 왜 여기 태조실록에 적혀 있나요? 자, 여기서 연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방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방원이 몽고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이 여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종종실록 1399년의 기록에 보면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세왕제 당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여기서 연왕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방원이 몽고군을 격파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몽고군을 격파했다면 여기서 조선의 강력을 확인할 수가 있죠. 몽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 보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여기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태백성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태조 이성계에 뭐 병안이 들었다, 뭐 그런 내용을 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현재는 6월 달이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월 달을 보도록 할게요. 조회를 보지 않다, 사한, 잡단, 전시를 옥에 가두다, 이런 내용을 분석했어요. 신기생을 청하루에 접대하다, 신기생이 고향이 영흥으로 돌아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얘 영흥 나오네요. 자, 태조 이성계의 고향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영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조선왕조실록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환주가 영흥 부원군 최한기의 딸과 혼인하여 화량부에서 태조 이성계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화량이 바로 태조 이성계에 태어난 곳 영흥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귀생이 고향의 영흥으로 돌아갔다. 그럼 태조 이성계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는 영흥이라는 지명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난징이 제가 전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예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이것이 전주 알동이다. 이게 난징이 제가 전주라고 설명이 됐어요. 태조 이성계의 주상이 정착한 알동은 전주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되었습니다. 이게 화려영부에서 태어났다, 영흥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흥부라고 하면 이게 전주 이것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난징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데, 자, 바로 실록에 나오는 여기 하령부, 이게 바로 영흥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조 이성계에서 정착한 이 알동하고 화령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태조 이성계의 본가는 여기 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난징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나중에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화령으로 이동했다면, 그때의 화령은 여기 선양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양시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 태조 이성계가 여기서 태어났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본가하고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다른 곳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나 본가가 저는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본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 태조실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신기사인이 고향의 영흥으로 돌아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아래쪽으로 쭉 이동해 보면 오봉산이 무너지다, 진도 강섭을 게을리한 각진의 훈도 강과 첨절 제사를 벌주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진도가 나오네요.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면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진도가 대륙에 있어야 된다, 또 그런 해석도 되는 겁니다. 유사합니다. 한반도에도 진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폭풍이 불고 우박이 오다, 일본 비전주 준주 태수 원경이 예물을 바치다, 그리고 흠천사에 거둥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전라도 경상도 각진의 첨절 제사 중 진도에 통하지 않은 자를 매질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진도가 어딜까요? 여기 또 전라도 경상도가 나오네요. 그럼 전라도 경상도 여기는 또 어딜까요? 자, 아래쪽에 임금이 병안이 나다, 요 병안이 나다한테 내용이 나오네요. 요거는 7월 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없네요. 7월 달에 병안이 들다고 하고 돌아가신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1398년 7월, 여기는 7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7월 2일. 여기는 음력 5월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좀 안 맞네요. 1398년은 맞는데, 그러면 7월은 또 아닌 경우가 됩니다. 참 희한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달에 넘어오니까 여러 왕자의 남은 이무, 상장군 등이 진도를 익히지 않은 까닭을 묻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신덕 왕후의 추상을 이난전에 봉헌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신덕 왕의 이분이 누구일까요? 자, 신덕 왕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덕 왕후는 강씨이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아내이자 조선 최초의 왕비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보통 첫 번째 부인이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왕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도 이런 내용을 보면 바람둥이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어떻게 첫째 부인보다 둘째 부인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인은 이성계한테 버림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왕비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한 경우가 됩니다. 자, 여자애 울고 남자애 울고 사랑에 울고 뭐 그런 경우가 되는 건가요? 자, 신덕 왕후의 초상을 이난전에 이제 봉안하다. 임금이 병환이 났다. 요 임금이 병환이 났다 나오네요. 아직 사망하지는 않았네요. 태조 이성계가. 또 아래쪽에 임금이 병환이 나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다음 계속 한번 봅시다. 쭉 아래쪽으로. 계령군 김균의 졸기. 이 졸기란 또 내용이 나오네요. 졸기가 뭔가요? 당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을 졸기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안대군 이화의 졸기라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화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 졸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현재 이 부분에서 의안대군 이화가 죽었다. 1408년에 10월 6일에 죽은 게 아니라 벌써 죽었기 때문에 이화의 자식들한테 뭐 쌀, 콩, 가 이런 것을 내려주고 이화의 시호로 양소공이라 이제 내려주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화는 이 앞전에 여기서 태상왕 별전에서 승하다. 바로 이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08년 5월 24일에 돌아가신 분이 이화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확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계룡궁 김균의 졸기,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금성과 화성이 혼원성 분야로 들어가다. 와, 금성과 화성까지 개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거 엄청나네요. 자, 육안으로 금성과 화성을 볼 수가 있나요? 금성은 아주 빛이 밝으니까 볼 수가 있는데 화성까지 육안으로 관측을 했다는 게 놀라운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망원경이 있었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금성이나 화성을 관측할 정도면 망원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망원경은 보통 우리가 서양에서 개발했다고 배우지 않나요? 금성은 빛이 밝아가지고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데 화성까지 이 육안으로 관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세자 이방석이 길복을 입다. 자, 그 다음에 또 임금이 병환이 나다 내용이 납니다. 아직도 이성계가 돌아가신 건 아니네요. 계속 한번 봅시다. 쭉 보면은 자, 이번에는 상왕이 철회를 베풀어 임금의 목숨을 빌고자 소격전에 재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아, 그러면 이제 이성계가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한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그 부분의 내용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상왕이 철회를 베풀어 임금이 목숨을 빌고자 소격전에서 재개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은 태조실록 아닌가요? 이게 상왕 그러면 보통 태조를 말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때 상왕이 임금을 위해 철회를 베풀어 목숨을 빌고자 하여 소격전에 재개하였다. 이 상왕이 태조가 돼야 되고 임금이 다른 분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상왕이라고 하면 이게 정종을 말한다. 즉 태조 이성기 아들이 상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경우가 됩니다. 자, 상왕은 왕조 시대의 현황 이후에 전왕이 살아있을 때 전왕을 부르던 왕실의 호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한번 봅시다. 왕조 시대의 현황 이외에 전왕이 살아있을 경우 전왕을 부르던 왕실 호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상왕이 정종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상왕이 태조 이성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번역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상왕이 정종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상왕이 태조 이성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기록은 태조실록 내용 아닌가요? 태조가 현재 왕에 있기 때문에 임금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황은 정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희한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한번 봅시다. 여기 각주 부분에 상황을 정종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 기록은 8월 23일이에요. 정종의 제위 기간을 보면은 1398년 9월 5일로 되어 있죠. 자,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9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실록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자, 이 기록으로 보면은 상황이 정종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고 임금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황은 누구겠냐 하면은 이화예요. 여기 아래쪽에 각주 부분에 정종이 아닙니다. 자, 상황을 다른 말로는 이 태상왕이라 불렀는데 그분이 이분이에요. 이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상황 정종이 자기 아버지의 병안을 비는 내용이 아니고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가 태조 이성계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비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엉터리 또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자, 이 각주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상황이 그러면 이 정종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정종이 태조 이성계의 그러면 아버지가 되나요? 자, 이런 각주 내용을 보면 도대체 배경 상황이나 그 역사 해석이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엉터리 각주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기록은 8월 달에 기록 내용이 됩니다. 자, 아직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임금이 병안이 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상황이 철회에 베풀어 임금의 목숨을 빌고자 소견전에 제기하다. 자, 여기서 상황은 이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이제 벌어지네요. 정조전에 남은 심회생 등이 숙청되다. 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이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1399년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는 제2차의 왕자의 난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1차의 왕자의 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랑이 태조 고황제의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다. 이런 내용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398년 내용이 되죠.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남은 심의생 등이 숙성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98년에 벌어진 거는 제1차의 난이고 1399년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거는 제2차의 왕자의 난이 이제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남은 치묘생 등이 숙성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한번 봅시다.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셨던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자, 현재는 8월 달의 기록이죠.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9월 달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9월 달의 내용입니다. 1398년이죠. 자, 해가 오색을 떠나 낮과 밤에 성과가 나타나다. 그 다음에 세자에게 동쪽 침실에 들어가게 하다. 임금이 수정포도를 먹고 싶어 했는데 경력 김정준이 이제 바치다. 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저를 한번 쭉 봅시다. 왕위를 세자에게 선양하고자 하여 이첨이 교서를 지어 바치다. 자, 여기서 세자는 누구겠습니까? 태조의 성계가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줄 것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왕위 전설을 태매와 중국 경사에 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경사가 어디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중국의 경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선은 수도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게 난징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난징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는 태조실록이 되는 거죠. 자, 그 시기가 태조 이성계께서 홍무라고 연호를 지은 지 31년 해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경사가 여기 앞전에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자, 여기 경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실제 원문에는 경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경이라고 되어 있죠. 즉, 조선의 수도에 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사는 난징이 되겠습니다.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태조 이성에게서 승하하신 기록이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상황이 흥천사 부도의 공역을 마치라는 명을 임금에게 전하다. 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상황이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임금이 누구일까요? 한번 봅시다. 들어가 보면, 자, 아직도 태조실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임금에게 명을 전달하였다. 이것도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상황이 누구일까요? 자, 이때 태조 이성계는 몸이 너무나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뭐 임금에게 뭐 명령하고 뭐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왕위에 오른 것을 저위에 고하게 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는 9월달로 됐으니까 정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재령에 이제 고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재령은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태조비 신의 왕후에 이제 능에 뭐 인사를 드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태조의 성계의 부인인 신의 왕후한테 이제 알리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때 신의 왕후는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의 왕후 한씨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에 건국한 태조 이성계 첫 번째 아내로 정종과 태종의 모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신의 왕후 정종의 어머니는 이제 벌써 이제 돌아가셨는 경우가 됩니다. 돌아가신 날이 139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밤에 뭐 부엉이가 경복궁 북원에서 울었다. 자, 그럼 여기서 경복궁이 어디일까요? 밤에 부엉이가 경복궁 북원에서 울음으로 상황이 북쪽 양정으로 옮겨가서 거처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경복궁이 어딘가요? 여기죠. 이 난정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죠. 자, 이 내용에서 태조 일성께서 돌아가신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왕위에 오른 것을 재령에 고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정사 공신의 등급을 정하여 내린 교지, 성절 할애를 행하다. 금생이 태미원 상장을 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쭉 한번 봅시다. 자, 아직도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신 내용이 안 나오네요. 환조 조선을 참수하고 그의 가산을 적을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현재는 9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요. 정정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다면 태조 이성계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달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달로 넘어가는데 태조성에게서 승하하셨다는 기록이 있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사 공신의 책론과 등급별 포상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황제가 죽고 그의 손자가 황제가 되면서 대사령을 내려 공부 등이 요동에서 돌아왔다. 이거 도대체 뭔 내용인가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부 등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 공부 등이 요동에 이르니 황제가 승하하고 태송이 제위에 올라서 대사했다는 말을 듣고 올라온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중국 황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자, 기존 역사 해석으로 보면 이거는 누구가 될까요? 중국 황제. 자, 중국 황제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분이 되는 거죠. 주원장이 죽었다. 이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기존 역사로 이제 봤을 때 그런데,
자, 그런데 이 중국의 황제가 태조 이성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그럼 태조 이성계가 이때 이제 돌아가셨네. 이 아수가 있죠. 저 영상 편집 중에 이 부분의 기록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현재 제가 재촬영 후 삽입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고려의 사은사였던 영복군 왕격과 정당 문화 권중화가 중국 소로부터 돌아와서 말하였다. 황태자가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나니 황제가 황태자의 아들 윤문을 세워 황태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고려의 사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복군인데 이분이 왜 주원장 후손이 있는 데로 갑니까? 그리고 주원장이 있는 데로 왜 가요? 주원장은 고려를 침략한 사람이에요. 그래 따지면 고려에서는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의 사은사라는 사람이 황제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영복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복군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왕격은 고려 왕족의 공양왕 4년 1392년 명나라 사신으로 간 인물이다. 그는 왕담가 행제이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고려사에도 나와 있네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왕격은 영복군으로 봉해졌으며 공양왕 4년 1392년에 산성사 권중화와 더불어 명의 수도 경사에 가서 상하였다. 그 아들 왕희는 원윤이었다. 원문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명이라는 단어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냥 경사에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사. 조선의 수도 경사에 왔다는 소리죠. 여기 아래도 있네요. 여기도 경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영복군 왕격과는 형제이다. 왕담은 고려사에서만 소락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이다. 당시 왕담은 유백손 등과 위화도 회군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나누었던 것이 발각이 되어 국문을 당하게 된다. 고려사만 나오는 기록이 아니죠.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왜 고려에서 사신으로 간 사람이 왜 주원장이 있는데 갔나?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제라는 사람은 주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성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국 서울로부터 들어와 말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원문에 여기 중국이라는 단어가 여기 어디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중국이 고려의 서울이었던가요? 이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네요. 역사를 속이려고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조선의 수도가 중국이고 서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기록은 태조실록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제는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뭐가 또 이상하냐면 황태자의 아들 윤문을 세워 황태순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제는 그럼 이성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황태자 아들이라고 하면 이 황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진안대군이에요. 진안대군은 1354년에서 1394년 1월 23일까지 사신 분인데 고려 말기의 무신이자 조선 태조의 적장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성계의 장남 아들인 거예요. 이름은 방우라고 하기도 하고 사호, 청덕, 시호는 경호, 정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 태조와 신의왕 후 안변 한시 사이의 장남으로 한경도 화랑구 영흥면 흑선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다 영흥면 나오네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남인 진안대군이 2대 왕이 되지 못한 이유 왕자의 난 1차 때 태조의 5번째 아들
자, 태종 이방원이 세자로 선택된 이복 형제 방석을 죽인 후 서자가 아닌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후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태조의 두 번째 아들인 정종이 즉위하게 됐다. 왜 장남인 진안대군이 왕이 되지 않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진안대군은 아버지와 달리 고려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화도 해군을 반대했고,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자 약 1년간 술만 먹고 슬퍼하다가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기 때문에, 게다가 자신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되기 싫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태조의 두 번째 아들인 정종, 이방가가 즉위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조선왕조 실록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정종이 조선의 제2대 왕이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황태자라고 하면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의 아들 윤문을 세워 황태의 손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정종이 왕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다른 기록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이거는 1398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앞전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1392년이죠. 이 내용에 보면 중국의 황제가 죽고 그의 손자가 황제가 되면서 대사량을 내려 공부 등이 요동해서 돌아오다, 이렇게 주제제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제제목만 봐도 할 수 있다. 중국의 황제가 죽고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성계가 1398년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월 3일에 현재 기록이니까 10월달 이전에 돌아가셨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황제가 됐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공부 등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 공부 등이 요동에 이르러 황제가 승하하고 태손이 제위에 올라서 대사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것이다. 여기서 태손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태조 이성계의 손자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고, 여기 황제가 이성계가 된다, 즉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의 손자를 임명을 해가 현재 황제가 되었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황제가 황태자의 아들 윤문을 세워 황태의 손으로 삼았다, 바로 이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정종이 왕이 됐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봅시다. 현재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을의 전조 사은사 영복군 왕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왕경 나오죠. 그리고 영복군 나오죠. 여기 황태자 나오죠. 그리고 4월 25일에 흉 돌아가셨다. 여자는 황태자는 누구겠습니까?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 황제, 태자 큰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황태의 손으로 임명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회자 경사 또 나오죠. 회자 경사,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회자 경사. 여기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중국 서로부터 돌아왔어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회자 경사라고 하면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북경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복군이라는 사람하고 왕격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중국에서 베이징으로 왔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태조 이성계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이징으로 왔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찍은 거 기억하시나요? 회자 경사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경복궁이 자금성이고 실록이 밝히는 충격적 진실. 세계 최초 공개 경복궁이 자금성, 실록이 밝히는 충격적 진실, 조선의 역사, 이렇게 추정 마무리합니다. 회자 경사 여기 나오죠. 즉
중국에서 베이징 북경 쪽으로 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 난징이 바로 중국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경사, 베이징 북경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성계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중국.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큰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손자를 임명해가지고 황제로 임명을 했다는 데가 바로 여기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회자경사. 경복궁이 자금성이다. 제가 경복궁이 이제 자금성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방원이 자금성을 지었기 때문에 경복궁이 자금성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되는 거죠. 원래 실제 경복궁은 난징궁이고 이방원이 다시 이 자금성을 지으면서 이 수도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복궁이 자금성이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나오잖아요. 하멜 표류기에 하멜은 대중 난징궁에 있었다. 제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황제가 이성계가 맞다면은 여기 1392년에 임명된 사람이 이성계의 손자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1398년의 기록을 보면 공부등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 공부등이 요동에 이르러 황제가 승화하고 태손이 제위에 올라서 대사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성계의 큰아들, 손자가 현재 황제가 된 것으로 확인되죠. 그런데 이 시기가 1398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398년에 황제가 된 사람은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건문제가 됩니다. 건문제의 제위기간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제위가 1398년 7월 8일로 되어 있죠. 조선왕조 실록 내용을 볼게요. 여기는 10월 3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7월 달에 황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398년에 황제가 된 사람은 이 건문제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현재 이분이 태조 이성계의 장남의 아들인 건문제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록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조카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정난의 변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난의 변은 정난지변이라고도 불리우며 명나라 초기의 내전으로 제2대 황제 건문제와 연왕 주체 세력의 군사적 충돌이다. 1399년 8월 8일 건문제 이전에 발생하여 3년간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연왕 주체가 영락제로 즉위하였다. 자, 여기서 영락제는 태종 이방원이 되고, 자, 여기 이제 건문제는 자신의 조카가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정난의 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로 보면 여기 베이징 북경 쪽에서 시작했다는 가수가 있죠. 자, 조선왕조 실록에 요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영락제 태종 이방원이 난징으로 이동해가지고 자신의 조카인 건문제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공부 등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 요동이 베이징 북경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황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갔었다는 내용도 듣고 태손, 손자가 황제의 제위에 올랐다는 것도 이제 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종의 제위 기간을 보면은 13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문제 제위 연도하고 똑같은 것으로 확인되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건문제가 1398년으로 됐어요. 그리고 현재 10월 3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종의 제위 기간을 보면은 1398년 9월 5일로 되어 있죠. 이성계의 손자인 건문제가 황제가 됐다면 이 1398년에 정종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은 좀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정종이 왜 왕이 아니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정종실록, 이건 정종 1년 1월 1일 임시인 두 번째 기사. 이게 1399년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정종의 기록을 보면 1398년에 왕이 됐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명건문 1년이 하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건문제가 조선의 황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에서는 정종이 황제가 될 수가 없고 왕도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은 1년 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임금이 정치인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조회하고 할애를 행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자, 과연 이 원문에 임금이 있을까요? 임금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임금이란 말이 아니고 그냥 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태상왕은 누구일까요? 자, 이분이 이성계일까요? 아니죠. 여기서는 이화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태상왕은 이화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학에서 여기 임금이 정치인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조회하고 할애를 행하니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태상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태상전은 여기 아래쪽에 각주에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태조 이성계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할애를 하겠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셨으니까 할애를 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태상왕이라는 사람은 다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즉 이화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이 부분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술 종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임금이라는 뜻이 어디 있나요? 상이라고 하면 되어 있잖아요. 상이 뭔 뜻인가요? 그냥 윗분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윗상, 위, 하늘, 임금. 뭐 임금이라는 뜻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는 임금이 아니고 그냥 상이에요. 윗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거느리송, 거느리다, 마루종, 뭐 근본, 뭐 사당, 가묘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친하다, 사랑하다, 사이좋게 지내다. 자, 이런 설명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 우두머리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뜻처럼 가묘라는 뜻이 이게 맞다면은 상술 종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상전에 조회하다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상왕 이화한테 또 갔다 그런 해석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각주 부분에 태상전이 태조 이성계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상솔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임금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 정종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정종이 왕이 될 수가 없고 황제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태, 상전, 행, 하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태상왕이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태상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분으로 확인돼요. 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사학에서 또 해석해놓은 내용을 보면 여기 임금이라고 해석해놨어요. 임금이 아닙니다. 정종은 임금이 된 적이 없다. 그런 설명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방원이 베이징 북경에서 여기 난징으로 이동해가지고 정종을 쳤다 그러면 정종이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기본 상식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의 형제끼리 다퉈가지고 왕권을 쟁탈전을 벌였다면 분명히 정종은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종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그 확인을 해보면 장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종이 1419년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419년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죠. 제2차 왕자의 난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정종이 왕리 정탈전에서 패배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태종 이방원한테 목숨을 뺏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정종은 왕이 된 적이 없다. 황제가 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등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와 공부등이 요동에 이르는데 황제가 승하하고 태손, 태조 이성계의 손자가
제의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으로 보면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건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조카가 황제가 되는 게 싫어가지고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내용도 되는 거예요. 자, 태종 이방원이 자신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장도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뭐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목숨이 좀 위태로웠으니까 먼저 이제 선수를 쳐가지고 자신의 조카인 건문제를 썼다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의 그냥 운명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실록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조선의 역사를 두 개로 쪼개기 위해서 정종을 왕위로 재임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는 건문제가 황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죠. 정종의 재위 기간을 보면 1398년 9월부터 해가지고 1400년도까지 돼 있어요. 자, 그럼 2년 정도 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문제를 한번 봅시다. 건문제라면 1402년도까지 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방원이 재임한 기간을 보면 이게 1400년도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실록의 내용을 다시 돌아와 보면 1398년에 이 건문제가 황제가 된 것으로 이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도 두 개의 역사로 쪼개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게 재편집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예요. 이 실록의 이 부분도 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도전 남은의 일파인 오몽을을 못 배우고 정진을 수군에 충군하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원망을 품고 조준을 무고한 조준의 척 국화를 한강에 심장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강이 또 어딜까요? 자, 이 한강은 양자강이 되겠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조선의 수도가 여기 난징이며 여기서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양자강이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강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현재 기록은 태조 7년 10월 1일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11월이 됩니다. 자, 제가 앞전에 태조 이성계는 벌써 이제 돌아가셨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11월 달로 넘어옵니다. 자, 동지를 맞이하여 중국의 황제에 있는 곳을 향하여 축하 의식을 갖고 신하들을 할애해 봤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중국의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중국이 어디인가요? 난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베이징 북경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인 우리나라 상담의 강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황제가 있는 곳은 난징이다. 그러니까 난징을 이제 바라보고 향하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성묘한 전리비 한씨를 신의 왕으로 추존하고 이소존에 봉안하다. 자, 여기서 임금이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씨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종의 어머니지요. 정종의 어머니를 신의 왕으로 추존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태조실록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이 현재 이 내용에 들어올 수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병만한 크기의 유성이 낮에 나타나다. 덕비에게 책문과 인장을 주다. 그 다음에 정사 공신에게 잔치를 베푸고 교서와 노권을 내려주다. 자, 나뭇가지에 얼음이 얼다. 나뭇가지에 얼음이 얼다면 이제 겨울은 이제 접어드는 경우가 되네요. 자, 근시하는 일을 맡은 충용위를 다시 회복하다. 객성이 달을 범하다. 판단심사 설정수를 경사에 보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경사가 어디일까요? 자, 이거는 난징이 되겠죠. 저 왜 그런가 하면 위쪽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동지를 맞이하여 중국의 황제에 있는 곳을 향하다 했기 때문에 즉 베이징 북경에서 난징으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판삼사사가 된다. 그런 의미죠.
동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11월 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돌아갔었으니까 이제 사람을 난징에 이제 보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월 달에 보면 지방의 군전에 조소의 정소를 면제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쭉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유성이 태미성 서쪽에 나오다. 그리고 소와 말을 죽이는 것을 금하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태종과 이방간을 괴국 공신으로 추가하여 1등 공시 조준의 예에 따라 포성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네요. 명나라 태조 고황제의 분과 연호를 알리는 예부의 자문 대통령의 일부를 함께 보내오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태조의 생계는 제가 앞전에 설명했잖아. 벌써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부의 자문이 이제 도착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담소를 잇고, 백관과 함께 중국 대거를 향해 진인회를 행하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여기서는 임금이 누구일까요?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제 부음의 내용이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백관과 함께 즉 난징을 항해해 가지고 진인회를 행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임금과 대소 신료들이 대행 고황제의 상복을 입다. 이 상복 나오죠. 자, 이제 부음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복으로 이제 복장을 바꾸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명나라 태조 고황제의 부음과 연호를 알리는 예부의 자문의 이 내용에서 자, 이거 선택해가 들어가 보면 앞전에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태조 7년 12월 20일 갑자 첫 번째 이사 1398년 명홍부 31년에 기록이 된다. 태조 고황제 부음에 이르니 근일에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시다. 바로 여기서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이제 부음이 12월 달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다시 태조실록이 뒤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 10월달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중국의 황제가 죽고 그의 손자가 황제가 되면서 대사장을 내려 공부 등이 요동에 있어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 이때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원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1398년 7월에 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달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부음이 정정한테 이제 도착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정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게 1399년 명건문 1년의 기록인데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니고 경사에 갔는데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태조 이성계가 1398년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1399년이면 하면 이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되죠. 하면 1년이 지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왕 이방원이 난징 황제에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무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그 베이징 북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황제 곁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모두 모조리 추방하고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제2차 왕자의 난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태종 이방원이 건문제까지 이제 나중에 다 죽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고 이제 제2차 왕자의 난이 이제 끝이 난다 보면 되는 거예요. 대륙 역사로 따지면 정난의 변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전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가 살기 위해 정난의 변을 일으키노라. 중국 명나라 정나라의 변과 조선 왕자의 난은 똑같아. 조선 판서 이지가 남긴 얘기 황제에게 백호를 바치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정난의 변을 일으키노라.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지요. 이방원이.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되죠. 황제의 곁에 악한 무리들이 이상한 소리를 했는 걸 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연왕 태종 이방원이 베이징 북경으로 돌아와가지고 먼저 이제 선수를 때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불운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제2차의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데 자신을 죽이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자 제2차의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느낌이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495년 명홍무 31년의 기록을 보면은 태조고황제의 부음에 이르니 태조고황제께서 승하다 이 내용으로 태조 이성계께서는 벌써 12월 이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2월 달에 이제 부음이 이제 도착했다 그런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기록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408년 명영락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태사왕이 별전에서 승하했다. 바로 이 기록은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바로 이화의 죽은 연대가 되겠습니다. 1408년 돌아가신 이 연대로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태사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 분으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실록의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 기록에서 이제 태상왕이라고 하면 아비가 죽은 뒤에 자식이 그 물건을 전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벌써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로 여기서 이 태상왕이 이화가 되겠습니다.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었다. 각기 다른 분이 다른 시기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이제 한 번으로 해석해가지고 문제의 오지가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홍무제가 우리는 보통 주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되죠. 즉, 현재 1398년 7월 2일에 이제 돌아가신 분은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1408년도 6월 27일에 돌아가신 분은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가 죽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력으로는 5월 24일인데, 이것이 태조 이성계가 죽은 연도로 둔갑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 앞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학계에는 진정한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층에 다른 세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척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잡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조선왕조실록에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배우는 역사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바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걸러가지고 척결을 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영역을 축소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